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과감하게 추측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첫째, 그는 헌재에서 파면이 될 것을 각오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도 그렇고 대리인단, 변호인단들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우리가 항변을 잘하면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반정부 투쟁을 했던 민주화 투쟁을 했던 대학생들, 투사들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강한 목소리로 투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리인단의 표정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막 열을 올려서 얘기를 할 때 손을 흔들고 도리도리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대리인단들의 표정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과연 저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말을 동의를 하고 있는 걸까? 진짜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답답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대리인단의 표정에서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는 기색을 별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면은 대리인단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미 각오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거짓말을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사회가 웬 호들갑이냐 이런 취지로 궤변을 드러내는 이유는 뭔가? 저는 그것이 탄핵 심판보다는 내란죄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자락을 깔아놔야 그렇게 투쟁을 해야 내란죄 재판은 탄핵 심판과는 조금 다르니까 조금 까다로우니까 뚜렷하게 국헌을 물러날 목적이 있어야 되고 폭동을 일으킨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포고령은 상징적이었고 의회를 봉쇄하지 않으려 했고 그리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은 다 거짓이고 선관위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일으킨 것이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속 고집을 함으로써 내란죄 재판에서 까다로운 투쟁 결과 내란죄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면 일단 용산 관저에서 쫓겨나서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자택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부인은 본인이 이제 감옥에 계속 있으면서 재판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무죄를 받게 되어 나온다면 그는 이제 아크로비스타나 아니면 다른 데 이사를 가서 제2의 마지막 인생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겨우 65세입니다. 건강도 나름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가 앞으로 최소한 10여 년 아니면 길면 20년 무엇을 하고 지낼 것인가 그가 속으로 생각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는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마시려면 화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가 내란죄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냥 백수로서 옛날 일이나 회상을 하면서 술을 먹는 인생 그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가 노리는 것은 내란죄 무죄를 받아서 방면이 되면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이 꼴통보수, 강경보수, 약장수 보수들이 중심이 된 그를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령이 계몽령이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 그런 강경보수 세력의 제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닐까 저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탄핵된 마당에 무슨 재단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대외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겠습니까? 카터 대통령처럼 가난한 사람들 집을 져주는 그런 재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조지 부시 대통령처럼 텍사스 목장에 내려가서 유유자적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이사를 간다면 이사간 집에서 한적하게 재미없게 지루하게 옛날 일이나 마시면서 그렇게 술이나 마시면서 인생을 보낼 생각을 하겠습니까? 뭔가 나는 해야 된다. 지금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만약에 내란죄 무죄를 받게 된다면 강경 보수 세력, 특히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 정권 하에서 투쟁을 하는 반 이재명 투쟁 세력의 태두가 내가 될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합리적인 보수의 어떤 대변자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미지나 스타일로 봐서는 내가 제야 투쟁가가 되는 것이고 강경 보수 세력의 투쟁력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 이러면서 반 이재명 세력의 태두가 되고 그리고 이 정치권의 전광훈이 되는 이런 식의 꿈을 꾸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맥락에서 내일의 최후 진술을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내일의 최후 진술은 제가 얘기하는 그런 강경보수 투쟁 세력의 제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론적 논거적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변명을 다시 한번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계엄령 선포는 이 헌법상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이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었다. 포고령은 상징적인 것이었다. 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는 다 거짓말이다. 선관위에 대한 조치는 부정선거 의혹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거짓말과 궤변을 여전히 늘어놓을 것입니다. 하도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층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국가 경제의 혼란, 그리고 자신 때문에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9명의 군경 지휘부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은 그동안 너무나 사람이 비겁한 것 아니냐, 무책임한 것 아니냐, 부하들에게 왜 책임을 떠넘기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 대한 미안함은 약간은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혼란, 서민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관한 유감도 표명을 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립 서비스입니다. 그의 진심이 아닙니다. 그가 진실로 구속된 부하들에게 미안함을 가진다면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한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80억 재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헐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부하들이 그것을 메꾸는 노력 같은 걸 해야 그의 진정한 미안함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